영원의 순간. 12월 10일, 런던의 겨울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온도는 용광로처럼 끓어올랐다. 시계바늘이 챔피언스리그 킥오프 전 6만 2천여 관중석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거대한 지각 변동이 만들어내는 전율에 가까웠다. 그라운드 중앙, 마이크를 쥔 손흥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곳은 영원히 제 집입니다. This place is forever my home라고 내뱉는 순간 북런던의 하늘이 흔들렸다. 극적인 결승골이 터진 것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도 아니었다. 그러나 6만여 관중은 약속이나 한 듯 전원 기립 스탠딩 오베이션 했다. 관중석 곳곳에서는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고 현지 중계진마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압도적인 공기를 전했다. 우리는 다니엘 레비 회장의 토트넘을 너무나 잘 안다. 철저한 비즈니스 논리로 움직이며 단 1파운드의 지출에도 확실한 명분을 요구하는 그 짠물 구단이 이날만큼은 완전히 달랐다. 143년 구단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라 불리는 이들이 이미 팀을 떠난 선수를 위해 수백만 파운드를 쏟아붓고 챔피언스리그의 골든타임을 온전히 헌납했다. 해리 케인이 떠날 때도 가레스 베일이 돌아왔을 때도 없었던 장면이다. 그렇기에 이날의 행사는 단순한 작별 인사 페어웰 나 홈커밍 따위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다. 이것은 토트넘 호스퍼가 한 이방인에게 바치는 사실상의 대관식이자 구단의 미래를 향해 던지는 묵직한 정치적 선언이었다. 손흥민은 과거가 아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위대함의 기준 더 스탠더드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 깐깐한 런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구단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전례 없는 초특급 예우를 가능케 했을까? 여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4가지의 결정적 증거가 있다. 초특급 특혜의 실체, 반박 불가능한 4가지 증거. 첫 번째 증거, 120만 파운드의 미디어 월 인프라의 금기를 깨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팬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단순한 환영 현수막이 아니었다. 센터 서클을 내려다보며 우뚝 솟은 10m 높이의 거대한 빛의 기둥. 바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디어 월이었다. 이 구조물은 결코 급조된 장식품이 아니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 미디어 월은 1280개의 고해상도 LED 패널을 정교하게 조립해 만든 하이테크 건축물이었다. 손흥민이 터널을 빠져나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패널의 조명은 마치 타임라인처럼 반응하며 흘러갔다. 2015년 크리스탈 팰리스전 데뷔골의 순간부터 2025년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포효하던 순간까지 그의 치열했던 10년 서사가 빛의 파노라마로 구현된 것이다. 현지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이날 단 하룻밤의 이벤트를 위해 설치 및 운영된 이 구조물의 가치를 약 120만 파운드 하나, 약 21억 원로 추산했다. 짠물 경영으로 악명 높은 토트넘이 이미 팀을 떠난 선수를 위해 이토록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것도 일회성 인프라에 쏟아부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욱 전율을 일으킨 것은 디테일이었다. 화면 중앙을 가득 채운 손흥민의 등번호 7번과 그의 얼굴은 단순한 그래픽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자이크 트리뷰트 모자이크 트리뷰트 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해시태그 땡큐 써니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이 보내온 5천여 장의 사진 하나하나가 모여 손흥민의 형상을 완성하고 있었다. 이는 손흥민이라는 전설은 팬들의 사랑으로 빚어졌다는 구단의 무언의 헌사였다. 잉글랜드 축구계에서 스타디움의 인프라스트럭처는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과도 같다. 특정 개인, 그것도 은퇴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원로가 아닌 현역 선수 비록 타 리그로 이적했지만 늘 위해 경기장 하드웨어 구조에 손을 대는 것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영국 축구의 보수적인 불문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사실상 금기 타부를 깬 것이다. 비교는 잔인하지만 명확하다.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였던 해리 케인은 쫓기듯 뒷문으로 조용히 떠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돌아왔던 가레스 베일조차 환호와 야유가 뒤섞인 미지근한 공기 속에 머물렀다. 오직 손흥민만이 이 예외를 허락받았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심장부를 한 선수의 개인 갤러리로 변모시킨 이 사건은 다니엘 레비 회장의 명확한 정치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 미디어 월을 보라. 손흥민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 그는 토트넘의 영원한 간판 이터널 페이스이자 영구적인 7번이다. 구단이 내부적으로 경기장 인프라라는 하드웨어를 통해 전례 없는 예우를 표했다면 경기장 밖에서는 유럽 전역의 미디어가 손흥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담기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취재 경쟁을 벌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증거다. 두 번째 증거, 압도적 소프트 파워, 유럽 미디어의 이례적 총공세. 토트넘이 하드웨어 경기장 시설을 통해 손흥민을 예우했다면
유럽 전역은 그가 가진 막강한 소프트 파워 서브 파워에 반응했다. 이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미디어 구역은 단순한 조별리그 경기가 아니라 마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현장을 방불케 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통상적으로 프리미어리그 경기, 그것도 리그 페이즈 단계의 경기에는 영국 로컬 기자들과 상대 팀 국가의 취재진이 줄을 이룬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물론 프랑스의 거대 방송사 카나어, 독일 공영방송 ARD, 그리고 이탈리아의 미디어사까지 유럽 4대 리그를 대표하는 메이저 방송사들이 대거 온사이트 크루원 사이트 크루를 런던으로 급파했다. 단순히 기사를 송고하는 취재 기자가 아니라 중계차와 현장 리포터, 메인 카메라 팀이 총출동해 진을 친 것이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구단 공식 채널인 스퍼스TV의 경기 전 라이브 스트리밍 접속자 수는 손흥민이 터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 직전 경기 대비 무려 450% 폭증했다. 이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블록버스터급 선수의 영입을 발표했을 때조차 기록하지 못한 경이적인 수치였다. 흥미로운 현상은 독일에서도 포착됐다. 소셜미디어 X9 트위터의 독일 실시간 트렌드에는 서원헌즈문이라는 해시태그가 TOP3에 올랐다. 손흥민의 성선을 독일어로 아들을 뜻하는 선으로 표기하며 분데스리가가 낳은 아들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여전한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통상적으로 미디어는 빅매치나 승부를 쫓는다. 그러나 이날 전 유럽의 카메라는 승패가 아닌 오직 한 사람을 쫓았다. 이는 손흥민이 더 이상 구단의 후광을 필요로 하는 선수가 아니라 구단이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손흥민을 필요로 하는 역전된 권력 관계를 보여준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미디어의 이토록 뜨거운 관심은 그가 마케팅용 아시아 스타라는 서구권의 캐캐묵은 편견을 완전히 박살냈음을 증명한다. 그는 이제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축구적 기량 풋발링 메릿만으로 서유럽 주류 미디어의 존경을 받아내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화려한 미디어 월과 유럽 전역에서 쏟아진 카메라 플래시가 손흥민의 위상을 보여주었다면 카메라 앵글 밖에서 조용히 흐른 눈물은 그의 인격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제 토트넘의 미래라 불리는 어린 선수들이 왜 그토록 애절하게 옛 주장을 껴안았는지 그 뜨거운 눈물의 의미를 들여다볼 차례다. 세 번째 증거, 아이들의 눈물, 위대한 리더십이 남긴 진짜 유산. 화려한 미디어 월과 수많은 카메라가 슈퍼스타 손흥민을 비추고 있을 때 팬들의 가슴을 가장 깊게 파고든 것은 각본 없는 드라마, 바로 어린 선수들이 보여준 무장해제의 순간이었다. 이날 중계 카메라가 미처 따라잡기도 전에 대열을 이탈해 손흥민에게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은 19세의 성골 유스아치 그레이였다. 엄격한 경기 전 프로토콜도 보안 요원들의 통제도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손흥민의 품에 안긴 그레이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붉게 충혈된 눈시울은 그가 필사적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더욱 극적인 장면은 루카스 베리발에게서 나왔다. 스웨덴에서 온 이 어린 재능은 손흥민의 등 뒤로 다가가 와락 껴안는 백허그박 헉를 시전했다. 마치 거친 세상에서 유일한 안식처를 찾은 어린아이처럼 그는 한동안 손흥민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진 팬캠 팬감에 포착된 베리발의 입모양은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준다. You're the reason I survived last season. 형이 아니었다면 전 지난 시즌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이 짧은 속삭임은 손흥민이 지난 2년간 주장으로서 어떤 무게를 짊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3년부터 시작된 토트넘의 격동기, 쏟아지는 언론의 비난과 성적 압박 속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캡틴이 아니었다. 그는 어린 선수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거대한 방파제이자 그들이 프리미어리그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한 생존의 이유였다. 손흥민의 리더십 철학인 경기장 안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터프, 경기장 밖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하게 웜는 토트넘의 라커룸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과거 개인주의와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팀의 헌신과 형제라는 새로운 DNA를 심은 것이다. 그레이와 베리발이 흘린 눈물, 그리고 쿠두스가 보여준 존경의 포옹. 이것이야말로 트로피 진열장에는 전시될 수 없는? 그러나 무엇보다 값진 손흥민의 진짜 유산이다. 그는 골을 넣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위대한 어른으로 북런던에 남았다. 하지만 감정이 전설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누군가 손흥민의 위대함을 의심하며 그는 단지 착한 리더였을 뿐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차가운 이성을 꺼내들 차례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숫자들이 증명하는 그의 압도적인 클래스가 여기 있다. 네 번째 증거, 숫자로 주조된 금자탑,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감성이 전설의 온도를 설명한다면 기록은 전설의 높이를 증명한다. 손흥민을 향한 파격적인 예우가 단순한 인기 투표나 마케팅용 쇼가 아님을 증명하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냉혹하고도 완벽한 데이터들이 여기 있다. 우선 역사적인 위상이다. 손흥민은 143년 토트넘 호스퍼 구단 역사상 역대 최다 득점 랭킹 TOP5에 진입한 최초의 비유럽 비남미 선수다. 축구의 변방이라 불리던 아시아에서 건너온 소년이 지미 그리브스나 해리 케인 같은 신계의 공격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오른 것이다. 특히 그의 기록에는 순도가 있다. 2021에서 22시즌 페널티킥 득점 하나 없이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한 골든붓을 거머쥐었을 당시 그는 EPL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 컨버전 레이트를 기록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효율적인 피니셔였는지를 증명하는 불멸의 지표로 남아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건재했다. 일각에서 에이징 커브를 우려했던 33세의 나이, 2024에서 25시즌에 그가 남긴 성적표는 공식전 26골 15도움이었다. 이는 은퇴를 앞둔 노장의 기록이 아니다. 유럽 최정 상급 공격수만이 낼 수 있는 월드클래스의 스탯이다. 그는 기량이 쇠퇴에 밀려난 것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정점에서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길을 택했다. 비교는 그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한다. 팀의 아이콘이었던 해리 케인은 우승을 위해 미넨으로 떠나며 팬들에게 짙은 아쉬움과 애증을 남겼다. 가레스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다가 돌아왔지만 끝내 용병의 이미지를 지우지 못했다. 에릭센도 델레 알리도 그 끝은 쓸쓸했다. 오직 손흥민만이 달랐다. 그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41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라는 선물을 안기고 당당히 걸어나갔다. 쫓기듯 떠난 것이 아니라 6만 관중의 기립박수 스탠딩 오베이션 속에서 가장 명예롭게 퇴장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엔딩을 쓴 선수다. 이제 모든 증거는 제출되었다. 상식을 파괴한 구단의 예우, 전 유럽을 집결시킨 미디어의 광풍, 동료들의 뜨거운 눈물, 그리고 역사에 새겨진 압도적인 기록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모여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서사시의 마지막 장, 북런던의 미소가 남긴 진짜 의미를 정의하며 펜을 놓으려 한다. 북런던의 미소가 저무는 밤. 상징의 완성, 보온이 아닌 정체성의 확인. 토트넘이 보여준 이 모든 파격적인 대우를 단순히 구단의 보험을 페이먼트 차원으로만 해석한다면 오산이다. 토트넘 호스퍼는 알고 있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지난 10년의 세월을 넘어 이미 이 구단의 감정적 DNA, emotional DNA 그 자체가 되었음을 말이다. 경기장 밖, 하이로드 하이로드 거리에 그려진 벽화가 북런던 시민들의 친구를 기리는 것이었다면 경기장 심장부에 세워진 120만 파운드짜리 미디어 월은 구단의 영원한 레전드를 위한 헌사였다. 그리고 오늘 챔피언스리그의 황금 시간대를 멈춰 세우며 전 유럽을 증인으로 세운 이 고별식은 그가 이제 세계 축구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음을 선포하는 웅장한 마침표였다. 문화적 가교 그리고 The Smile.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문화적 가교 Cultural Bridge였다. 보수적인 영국인들이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 응원가를 부르게 만들고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겸손과 헌신이라는 미덕을 통해 런던 사람들의 존경을 쟁취했다. 현지 팬들이 그에게 붙여준 The Smile of North London 북런던의 미소라는 별명은 잿빛 하늘이 일상인 이 도시에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팀이 암흑기를 걸을 때나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때나 그의 미소는 언제나 토트넘을 지탱하는 가장 밝은 빛이었다. 맺은 말, 조명보다 밝았던 그 미소를 기억하며 영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스테퍼퍼 랩 냉정함을 미덕으로 여긴다. 하지만 오늘 밤 6만 2천여 관중은 기꺼이 그 빗장을 풀고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단순히 걸출한 공격수 한 명을 잃은 상실감이 아니다. 그것은 내일부터 토트넘의 밤을 밝히던 가장 익숙하고 따뜻한 빛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확신한다. 1280개의 최첨단 LED 패널이 뿜어내는 화려한 빛도 챔피언스리그의 웅장한 조명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등번호 7번이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한 미소였다. 이제 조명은 꺼지고 축제는 끝났다. 하지만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북런던의 왕이 가장 화려하고도 따뜻하게 자신의 집을 떠나던 이 밤을 잘 가요, 소니 굿바이 써니. 당신이 언제 다시 돌아오든 이곳은 영원히 당신을 집이라 부르며 기다릴 것입니다.